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 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하간미소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2장 평범해질 용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특별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우수해야 인정받거나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야만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끝없는 비교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들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큰 용기라고 말해요. 특별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나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이어서 3장 행복해질 용기를 함께 읽어볼 건데요. 이번 장에서는 행복에 대한 아들러의 새로운 시각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기대하시나요? 흔히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혹은 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아들러는 행복이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조차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행복해질 용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3장 행복해질 용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행복해질 용기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은 대등하다. 수평관계 언젠가 수학여행 중인 중학생과 인솔교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다. 학생들은 제각각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그룹끼리 일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학교 선생님과 우연히 만나게 됐던 것이다.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내리는 역과는 다른 곳에서 내리게 되어 있었다. 자신이 내릴 때가 되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거듭 말했다. 알겠니? 너희가 내려야 하는 역은 B역이야. A역 다음에 있는 B역 말이야. 알겠지? 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낯선 여행지라 선생님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거듭 주의를 주며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그러다 급기야 학생들이 자신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 같자 학생들에게 꿀밤을 때리기까지 했다. 나는 나중에 그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선생님, 그때 왜 때리셨어요? 아, 그때? 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선생님은 그런 이유로도 학생들을 때리시는군요. 내 마지막 말에 그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꿀밤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선생님이 학생을 대등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몇 번이고 내릴 역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내릴 역을 잘 찾아서 내릴 터였다. 게다가 비록 수학여행으로 처음 방문한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도 아이들은 아마 그 상황을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그 선생님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학생에게 꿀밤을 때렸는데 나는 그런 행동 뒤에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기본 태도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선생님은 정말 진심 어린 말로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을까? 또 그런 진심 어린 말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했을까?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 말로 알아. 나는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종종 방과 후 집에 놀러오는 아들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다. 자주 싸워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을 곤란하게 하고 행동이 거친 두 아이가 화제에 올라왔다. 나는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그 아이들은 엄청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 강한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듣고 있던 나는 아이들과 그럼 진짜 강한 건 뭘까? 하고 토론해 보고 싶을 만큼 아이들이 대견했다. 언젠간 내 아들이 다른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멍이 들어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다친 상처를 내게 보여주면서도 자랑스러운 듯 말하는 거였다. 오늘은 내가 이겼어. 울지 않았거든. 아들러를 공부하는 아버지의 아들답다고 생각했다. 아들러는 늘 힘이 아닌 말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니 말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법이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우연히 친구와 시비가 붙어 티격태격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만 친구의 발에 걷어차여 쌍코피를 흘리게 됐다. 싸운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담임 선생님이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일이 커져버린 상태였다. 나는 아이가 다쳐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대 아이에게 상처 입히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아들을 다치게 한 아이 부모가 사죄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 나는 다행히 대단찮은 상처이니 오늘 일로 아이를 혼내거나 벌 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 부모가 오히려 더 놀랐다. 당연히 우리 아이를 때린 댁의 자녀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무라 달라고 할 줄 알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럴 때 부모가 친구를 다치게 하다니 대체 왜 그랬니? 이렇게 꾸짖으면서 아이를 벌주고 심할 경우 때리기까지 한다면 아이는 그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 너는 언제나 아이를 벌주는 일에 반대했다. 아이는 때리거나 벌을 준 어른을 원망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커서 그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반항하면서 동시에 그런 어른들의 행동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의 부임 첫날 벌어졌던 일이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 하나를 자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해댔다. 그 중학교 선생님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 학생은 자신이 발길질을 한 학생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거였다. 물론 아무나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발길질을 한 아이 주변에는 그렇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른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폭력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꾸짖거나 벌주는 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 해결의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꾸짖고 벌주는 것이 잠시 동안은 아이를 위축시켜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다. 윽박지르면 곧 그만둘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부작용은 너무 크고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그 대신 성실하게 신중한 말을 골라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말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건 앞에서 말 안 듣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중학교 선생님처럼 애당초 그런 아이와는 대화하기 어렵다고 미리 마음속에서 결론 지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아들러는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화를 나눌 때에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아예 처음부터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말로 문제 해결을 꾀하지 않는 배경에는 상대를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며 상대에게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는 모든 사람은 대등하다는 아들러의 메시지와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는 교육적 접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러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누구도 위아래가 아닌 대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특히 말로 하라는 부분에서는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저변에는 상대를 자신보다 열등하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를 대할 때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때로는 단호하게 해야 할 순간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존중과 대화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관계의 본질과 대화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이어가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 하갑미소 배움터의 라이언 킨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